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FOMC도 있었고 대기업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증시의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 계좌를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중요해지는데요. 오늘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FOMC 리뷰부터 말씀드려 보면 크게 5꼭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요 말 때문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이 강해서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말이 공급망 이슈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공급망 이슈가 걸려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지 나이키 같은 기업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챙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월이면 종료할 것 같다. 이 말은 즉슨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을 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 3월에 금리 인상할 때 양적 긴축도 같이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빠르면 5월 정도 아직 미정이지만 5월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빠른 거죠. 이렇게 5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FOMC 때 어떤 이야기가 틀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2월에 회의록에서 요거랑 다른 강한 이야기가 있다면 조금 더 출렁일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새벽에 파월이 FOMC 리뷰를 하는 순간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러는 와중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반등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제 실적 장세가 확실히 벌어지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파월의 이야기를 예견하듯이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미리 내놓은 게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까지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죠. 3월 초에 완료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3, 6, 9, 12월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7월에 긴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요 스탠스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3, 6, 9, 12월에 하는데 0.25가 아니라 0.5포인트로 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오겠죠. 그리고 양적 긴축이 7월이 아니라 진짜 5월에 한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 목을 재는 그런 증시가 될 겁니다. 반대로 7월이 아니라 좀 더 양적 긴축이 늦어지거나 금리 인상이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줄어들면 오히려 증시에는 좋은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쫄 필요는 없는데요. 2016년도에도 0.5%였던 금리가 2.5%, 2%나 금리가 올랐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증시도 좋았습니다.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른쪽 끝에 보면 증시가 떨어졌던 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난, 공급망 이슈, 인플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빅테크 기업 3개의 실적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매출과 EPS를 보면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과 EPS 모두 다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순이익이 21% 성장한 게 이례적인 일인데요. 월가에서도 기대 이상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클라우드인데 역시나 마소는 클라우드에서도 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번 1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았다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4분기 말고는 계속 올라가는 혁신에서 성장해 가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점 대비 15%까지 마소가 빠졌다고 이런 기업이 이렇게 빠진 게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5%였던 게 마이너스 12.6%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상태죠. 지금 마소가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니까 오히려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인데요. 매출과 EPS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매출은 13.7에서 17.7로 올라갔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EPS인데요. EPS 예상치가 원래 2.25였습니다. 그런데 2.54까지 올라왔죠. 순이익이 이렇게까지 증가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테슬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죠. 앞에 마소랑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점 대비 오히려 하락률이 더 커지고 있는데 현재 31.7%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망 이슈에 걸려있는 게 테슬라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력난이랑 공급난, 인플레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건 아니죠. 당연히 신규 공장도 오픈하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 증가할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플인데요. 매출과 EPS를 보면 4분기에 엄청나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7빌리언 달러면 사상 최대 매출을 이뤄낸 건데 우리가 여기서 애플을 조심히 봐야 될 건 1, 2, 3분기랑 4분기를 비교하면 안 되고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4분기 잘 나왔냐를 봐야 됩니다. 아이폰이 출시되는 게 보통 4분기고 그때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보다 이번 4분기 역시나 좋게 나왔죠. 요즘에 반도체 부족이다, 공급망 이슈다 하면서 애플이 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물살시킬 만큼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매출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요. 앞으로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12.5% 하락한 상태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5%나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턴 어라운드 돼서 내일부터 올라갈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매출 변화를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조금씩 점쳐질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매출 구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성 클라우드 PC가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죠. 이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성장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클라우드가 26%로 큰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PC 시장이 원래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면은 당연히 차량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 서비스랑 에너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너지는 15% 감소했는데 다행히 차량 판매에서 엄청나게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서비스도 19% 증가했습니다. 마진을 따지면 서비스의 증가를 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저는 차량 판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키워가는지 테슬라의 중요한 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플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아이폰의 매출이 가장 많이 찍히고 있는데 지금 애플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폰이 47%나 증가했고 서비스도 26%, 맥이랑 아이패드도 10%, 액세서리라고 하면 우리가 에어팟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12%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업, 빅테크를 보면 모두 다 거의 증가 추세에 있죠. 이런데 경제 위기일까요? 아니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고 증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 뒤에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랑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애플은 AR 글래스, 애플카를 만들겠다.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1월달 물량을 어떻게 매수할까 고민하신 분은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현금은 없고 모두 다 주식에 넣었고 주식 보유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가에 내려온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혹은 QQQ를 매수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적립식 투자와 주식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제가 연금저축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주식을 80% 그리고 10년 뒤로 지날수록 주식의 비중을 좀씩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연수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주식의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적립식으로 매달 넣고 있죠. 33만 3천 원씩 해서 1년에 400만 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밖에 안 됐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이랬을 때는 저는 1월달 물량만 넣는 게 아니라 추가로 더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치 물량 100만 원을 지금 주식에는 먼저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나머지는 차이나 CSI라든지 미국 채권, 골드 같은 경우는 2월달, 3월달에 그때 해당하는 금액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5개월치 물량을 미리 넣어놓고 6월까지는 대기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돈을 땡겨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가에 많이 매수해 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로 불입할 돈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저도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되게 되면은 채권과 원자재에서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미리 낮춰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2월, 3월, 4월 달에는 채권과 원자재에 그 금액을 넣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준을 맞추는 작업이죠. 이렇게 나스닥이랑 S&P 500이 급락이 나올 경우는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니까 이랬을 때는 우리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가지고 분할로 먼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을 매수하시면 되고, 그럴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과 원자재에서 지금 10%씩 있는데 한 5%씩 매도해서 다시 S&P 500이랑 나스닥 100, 차이나 전기차에 불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금저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산업별로 집중하는 방법이 있고, 바벨 전략을 쓰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리밸런싱 작업이 있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 조건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산업별로 집중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TSMC가 있고 인텔이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AMD도 있고 다른 반도체 기업을 막 가지고 있다. 한 4개의 기업이 있다면 그 4개 기업에서 매출과 EPS가 우상향하고 예상치마저 좋게 나오는 기업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오히려 도태되고 좋은 기업들이 더 크게 올라가는 장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해서 놓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 전략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주랑 배당주,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이고, QQQ랑 SCHD를 고르게 투자하는 겁니다. 원래는 요게 바벨 전략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파월과 바이든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성장과 배당주, 좀 뭉뚱그린 말인데,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금리 인상이랑 인력 부족,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요 관련돼서 배당이랑 성장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 세 개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받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손해받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빼다가 당연히 금리 인상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로봇 관련 기업들,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수혜받는 기업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리밸런싱 전략인데요. 제가 과거에 목돈 투자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습니다 했던 두 영상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올렸던 게 있고, 그리고 6개월 정도 뒤에 21년 7월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앞에 있는 목돈 포트폴리오는 3.8% 수익 중이고, 뒤에 있는 목돈 포트폴리오는 4.3%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기간에 따라서도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른쪽이 하락률이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돈을 투자하고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나눠놨다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혹은 QQQ나 FNGU, BULZ, TQQQ 이런 것들만 몰빵해서 투자했다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인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중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요거였는데요.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4411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장주에 지금 40%라고 했는데 4개의 기업이라면 10 해서 각각 10%의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지금 성장의 40%는 맞지만 A라는 기업은 15%가 됐고 성장 D라는 기업은 5%가 됐습니다. 이 말은 D라는 기업은 50%가 마이너스가 난 거고 성장이라는 기업, A라는 기업은 50%가 상승이 나온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A라는 기업은 수익 실현을 좀 하고 D라는 기업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리밸런싱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리밸런싱 중에 하나가 채권에서 매도해서 성장 D라는 기업을 매수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성장 기업에선 성장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배당에선 배당끼리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기업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 틀어진 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TF 바로미터를 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예시를 한번 볼게요. QQQ라는 ETF는 당연히 성장 기업을 모아놓은 ETF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적은 게 맨 위에 있는 애플입니다. 그러면 애플은 A라는 성장 기업이 되는 거고 가장 하락률이 큰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D라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땐 애플을 좀 팔아다가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된 기업에서는 코카콜라를 매도하고 브로드컴을 매수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FOMC 리뷰랑 기업 실적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했고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건데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아냐?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공포지수인 빅스를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빅스가 20 밑에 10에서 20은 안정구간이라고 하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증시가 폭락했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IT 버블, 리먼 사태, 미 신용등급 감등 이때 주가가 급락하고 요 빅스가 올라가기도 했죠. 코로나19 때도 빅스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걸 보면서 앞으로 더 떨어질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를 보면 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IT 버블대로 올라가는 거고 좀 더 올라가면 코로나19처럼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만큼 외부 충격이 올 만한 건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30에서 더 올라가 봐야 제가 보기엔 35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추가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올라갈 여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빅스 지수가 올라갈 때 코로나19 때 리먼 사태, IT 버블 때가 저점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스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게 좋고 30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오히려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주를 보면 구글이랑 GM, 메타 플랫폼이랑 아마존, 유니티, 머크랑 화이자, 디즈니 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 발표일을 체크해보고 고점 대비 하락률, 제가 오른쪽에 주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요게 깊은 기업들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깊은데 앞으로 실적이 좋다. 그러면 앞으로 급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보시고 오히려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낮은데 실적이 좋지 않다.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면 그거는 반대로 하락할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